진짜 음식에 대한 퀄리티는 예, 저도 인정을 할 정도로 제대로 된 크루즈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해외 선박을 오히려 다양성이 있으니까 카지노도 할 수 있고 이 사이드 미러를 떼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선상 카지노라는 것은 우리가 갬블링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크루즈의 역사를 하면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현대그룹 정재영 회장이 소떼에 몰고 금강산 간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북한 지역을 넘어가야 되니까 비행 항로도 없고 해서 일단 접근이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현재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인프라가 숙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통과 숙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금강산 크루즈라 함에 있어서 이 크루즈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그 스타 크루즈의 선박을 용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금강호, 풍화호 뭐 이렇게 선박들 복내호까지 있었죠. 뭐 그 선박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2004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있는 게 한 2000년도에 들어가지고 스타크루즈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펜스타크루즈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의사님 있는 여기 2008년도 4월 2일 네, 2008년도에 당시 이제 그때 두 척의 선박을 가지고 하나는 전기 오사카 항로로 운항을 하는 선박이 있었고 허니어라고 해서 당시 그는 이제 크루즈 목적으로 예, 순수하게 운항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2009년도 정도에 이제 스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더 이제 돼 있는 게 이태리의 그 코스타 크루즈 선박 중에 클럽 하모니호라는 거를 2012년도에 그때 직접 또 입사하셔서 그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1년간 또 영업을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 뭐 최근에 들어올 것까지가 가장 핫한 이슈였고 그리고 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크루즈가 한때 스탑이 됐다가 2020년 뭐 한 2, 3년, 3년 가까이가 됐다가 2023년부터 거의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래선은 일단 배제를 하고 국내 회사 국적선으로서 이제 크루즈 연역을 이제 보면 뭐 가타부타 논란이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교수님 언급해 주신 게 아마 그 저 98년도에 금강산 크루즈를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제가 평가할 때는 우리 효시라기보다는 그때는 말씀하시듯이 이제 금강산에 숙박시설도 없었고 그다음에 마땅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금강산 관광을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출범한 거지 그 크루즈를 이제 산업으로서 의도해서 목적은 아니었어요. 의도해서 이제 크루즈 선박을 가지고 뭐 교통과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은 사실은 크루즈를 가지고 금강산 투어를 휴양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게 크루즈 사업에 이용됐던 것이 뭐 하나의 뭐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펜스타 그룹이 2008년도 4월 2일부터 딱 1년 정도 2009년도 이듬해 이제 4월 10일까지 운항했던 펜스타 허니라는 배가 사실 이제 정말로 이걸 사업으로서 의도한 국내에서는 아마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에 의해서는 처음 시도되는 국적 크루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시간이 더 있다면 이제 자세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2000년도 후반에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이어져 왔고 또 언급해주신 12년도에 뭐 하모니 크루즈도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현존하는 크루즈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국내 선사는 아마도 이제 펜스타 그룹이 지금 현재 유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동안 또 이게 허니어를 처분한 이후로 주로 이제 한일, 부산, 오사카를 항로로 그냥 전기 여객선만 운항을 하다가
또 최근에 이제 미라클 말씀하신 선박이 이제 4월달에 그렇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진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은 우리가 여객보다는 크루즈에 무게 중심을 두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크루즈 상품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또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국책선사가 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없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그것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크루즈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펜스타 크루즈가 복합 해상 운송 면허를 가지고 복합 해상이라는 게 이제 여객선과 우리가 크루즈 수상 여객 운송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유일한 선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선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틀린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중심은 물론 여객선 중심으로 전기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지만은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원나이트 크루즈도 판매해 왔고 또 이벤트성으로 또 크루즈 상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전기 항로 중에서도 크루즈 존을 가지고 크루즈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크루즈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맞다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보다 정확하다. 동의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문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석의 얘기가 돼버렸지만은 2만 톤급의 중소형급의 선박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박도 원래는 화물선으로 있던 선박을 이용하던 거를 70년대, 75년도에 아마 빌딩 처음 한 게 75년도에 있던 선박들을 한차 화물선으로 운영하다가 그걸 크루즈로 개조해서 운항을 한 건데 하모니가 당시 이제 뭐 선박은 크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크루즈 시설적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크루즈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선박이고 제일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인정했던 게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에 대한 퀄리티는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나 웬만한 거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이제 그 운항 모기업의 그 한희승 회장이 이제 크루즈에 대한 애착과 그 열정으로 운영을 하실 때 우리 선박의 음식은 그 어떤 선박에 뒤지지 않는 음식을 내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심지어 많은 리피트 고객들이 하모니 크루즈 갈 때는 밥 먹으러 간다. 밥이 맛있다. 진짜 음식에 대한 퀄리티는 저도 인정을 할 정도로 그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국내 내수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3만 명, 3만 5천 명 당시에 했을 때니까 일단 수요가 좀 작았고요. 두 번째는 운영의 미숙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수익화된 사업으로 써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여객만 갖고 그 고비용의 선박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 감각이 그 당시엔 좀 없었죠. 크루즈를 좀 아마 운영자 입장에서 낭만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펜스타 크루즈는 이제 과거에 그런 낭만적인 관점에서 크루즈를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제 교수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번번이 지금 실패를 해왔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진짜 성공하는 크루즈. 그러니까 크루즈형 모델을 갖춘 뭐 정통 크루즈에 누가 또 이제 그런 말을 좀 첨언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제대로 된 크루즈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는 이제 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이게 회사가 망한다라는 것은 이제 수익이 보전이 되면은 망할 이유가 없겠죠. 수익을 얘기하자면은 지금도 이제 그 이후로 저도 뭐 정부 용역 우리가 국제선 선상 크루즈 카지노 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을 당시도 했습니다만은 티켓 우리가 뭐 3박 4일을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의 티켓을 구매를 했으면은 그게 1차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7, 8%가 티켓 수익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 타고 온보드 수익이라 선상 수익. 이제 가서 뭐 술을 먹든 카지노를 해가 즐기든 뭐 여러 가지 선상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수익이 이제 선상에서 수익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22% 내지 23% 정도로 이제 세계 우리가 각종 은행 경영 구조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선상 수익 중에 우리가 한 56, 7% 정도 절반 이상 약 60% 가까이가 이제 카지노 앤 바 수익으로 나와요. 카지노 앤 바 수익.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스타크루즈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갬블링식 컨셉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연차 보고서를 보면은 거의 카지노 수익이 한 60-7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중이 아주 강한 케이스고 모든 선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선박은 아주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드리는 부분의 말씀처럼 사실은 카지노 수익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선내 수익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법적으로 당시도 그랬고 선박들 우리나라 국적선 선박은 카지노 자체가 아예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아예 운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배제된 채로 영업을 하니까 수익 구조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픈 측면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있고 근데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소비자적인 측면에 봤을 때 사람들이 돈을 내고 크루즈를 여행을 하는데 외국적선을 타면은 전부 선상에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거의 모든 전 세계 선박들은 거의 다 있어요. 모든 선박은 아니지만은 예, 100에 한두 척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모두 기본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내가 돈 내고 가는 국적선에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왕이면은 해외 선박을 오히려 다양성이 있으니까 카지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외 선박을 더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적은 수요 시장에 오히려 선택권에서부터 오히려 외국 선사들을 더 선호해서 빠져나가는 시장들이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루즈 산업은 이제 크게 운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죠. 그리고 이제 관광적인 측면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루즈 선박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히 선상 카지노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문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광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 개선들 적극적으로 좀 백서포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뭐 국적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당사자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 카지노에 대한 설치 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에 미라클호도 사실은 주무부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정통 크루즈로서 출발하고 기업이 컨셉을 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서 운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선택권이라든지 기업의 수익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외국 기업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기업들은 전혀 제한 없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허가도 안 해주고 이용할 수도 없고 하면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구나 급도 체급도 우리는 조그만 이제 걷지도 못하는 단계인데 외국은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런 거대한 규모와 자본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원해줘서 조금이라도 경쟁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친화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크루즈 산업의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접근적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지금 언급을 해주시니까 전 이렇게 비유하는 게 딱 좀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수 시장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어떤 경쟁 차원에서 보면 우리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떼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래산 자동차는 온전한 기능을 다 갖춘 이런 멋있는 자동차를 이제 출시하고 있는데 왜 국내 사업자는 이런 장애 요인을 갖고 이제 외래 선사와 경쟁을 해야 되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규제 요인이라 하더라도 외래 선사와 우리 자국 선사 간에 차별적 규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동등한 규제를 해야지. 차별적 규제가 이제 현존하고 있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너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무역을 할 때 우리는 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정부의 태도를 갖는데 유독 이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정말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정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선상 카지노라는 것은 우리가 갬블링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게 오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크루즈를 타러 가면서 거기 뭐 카지노로 목적을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카지노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기 육지에 있는 정선 가면은 훨씬 그렇습니다. 가까 시간도 가깝고 크루즈 싸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입장료가 그렇게 비싼데 왜 그 돈 내고 카지노를 하러 크루즈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매체에서 토론을 한 적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행성 조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교수님 이게 뭐 이제 카지노를 좀 역설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 단계를 좀 넘어서 생각하면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국내에서 아직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인데 그 샌드박스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게 산업으로 전착할 때까지는 규제는 싹 다 좀 걷어내고 그죠? 한번 마음껏 놀아봐라라는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사업을 하는 이런 스타트업에 주는 어떤 기회인데 크루즈 산업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이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정말 사회에 뭐 이제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뭐 이런 사유가 아닌 이상은 한번 기업이 자유롭게 좀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소형 선박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외래 선사들은 네. 아예 운항을 못하는 구간이 그렇죠. 세톤 나이카이. 중국이 일정량을 가져가겠다는 야심과 목표를 가지고 진짜 해양 건강의 레저의 정수로서의 크루즈 모델 이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